자, 오늘은 소규모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 뮤에 관한 가설 검정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규모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에 대해서 실내 구간 계산하는 것을 배웠어요.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작다고 해도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추정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지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소규모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 모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모평균 뮤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어떤 분포를 이용하냐? T분포를 이용합니다. T분포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럴 때 고셋이라는 그 통계학자가 통계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지요. 그렇죠? 대문자 T라고 쓰는 값은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든 거고 소규모인 경우에 이 t라는 이 값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설 검정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역시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거고 그걸 뮤제로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표본 조사를 해서 모평균이 어떨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모평균 뮤가 비교 대상 뮤제로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하든지 비교 대상 뮤제로보다 뮤가 작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이게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양측 검정이다 그러면 뮤하고 뮤제로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뮤가 뮤제로와는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은 단측 검정이라고 했고,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이라고 했지요. 예. 자, 그렇다면 우선 단측 검정을 살펴볼게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 대규모일 때하고 다른 게 없어요. 통계량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하는 유의 수준을 정해주는 거지요. 내가 어느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귀무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에도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도 귀무가설은 뮤는 뮤제로야. 이게 귀무가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을 만들어 줄 거고 그 통계량을 우리가 T0라고 쓴 거지요. 여기서는 이제 T분포를 따라가니까 T0라고 쓸 거예요. 앞에서는 Z분포를 따라갔으니까 Z0 이렇게 썼죠. 그렇죠? 해서 T0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T0라는 것은 우리 대규모일 때 만든 부분에서 시그마를 그 추정량 S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유도 n-1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고셋이라는 통계학자가
알아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T0라는 것은 우리 앞에 갖고 있던 T에다가 귀무가설, 뮤가 뮤제로하고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니까 뮤 자리에 뮤제로를 대입해 준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얘기해 주는 그런 통계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T0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예, 뮤 자리에 뮤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T분포, 예,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에서는 예, T0가 이렇게 유의수준 알파를 가지고 정한 예, T 알파 자유도 n-1짜리 n-1 T 알파 n-1 정해놓고 예, 그 값을 넘어가면 기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오른쪽 꼬리의 넓이가 알파가 되는 수를 우리가 T알파라고 썼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 T라는 이 값이 예, 이 변수의 값이 T알파 이상이 되는 그 확률을 계산하면 그 값이 알파가 되지요. 그렇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작다,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왼쪽 꼬리에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왼쪽 꼬리 부분이 넓이가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T알파를 대칭 이동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T알파라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그렇죠?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해 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t 알파 왼쪽에 있을 확률 그것이 바로 알파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립가설 H1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경우는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T0, T0가 T알파 n-1 이상, 즉 T알파 n-1보다 오른쪽에 가면 예,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는 그 귀무가설이 아주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시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왼쪽의 케이스는 예, H1이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그런 주장일 거고 그때는 T0가 마이너스 T 알파 n-1 그것보다 왼쪽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단측 검정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양측 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양측 검정은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 이런 주장일 텐데, 이런 주장에 대한 검정은 똑같이 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려는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해요. 그렇죠? 근데 양측 검정이니까, 예, 그 값이 더 큰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고, 더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넓이를 합해서 그 유의 수준만큼 알파가 될 거니까 오른쪽이 2분의 알파, 왼쪽이 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t라는 변수는 t 2분의 알파 n-1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수고 왼쪽 꼬리 부분이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t의 변수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이 되겠죠. 여기 있는 수가.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t 2분의 알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확률, 예, 그 값하고 그게 2분의 알파죠. 예,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에 있을 확률, 그 넓이가 역시 2분의 알파입니다.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결국 그 귀무가설을 표현하는 귀무가설은 똑같아요. 뮤는 뮤제로라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는 통계량을 우리가 역시 T0라고 쓸 거고 그 T0는 앞에서 배운 대로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t0가 이렇게 더 오른쪽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작은 값이 이쪽 왼쪽으로 해서 더 작은 쪽에 가든지, 예, 이렇게 되면 기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t0가 t2분의 알파 n-1보다 더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은 t0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보다 더 왼쪽에 있든지,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대규모 배운 것처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 우리 주장은 H1 대립가설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또는 뮤는 뮤제로와 다르다 이런 주장일 거고 어떤 주장이든지 이 세 가지 다 귀무가설 우리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주장이지요. 귀무가설 H0는 뮤는 뮤제로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t에다가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해서 검정 통계량 하는 걸 만들었어요. t분포를 따라간다는 의미로 검정 통계량을 t0라고 쓴 거고 뮤에다가 뮤제로를 대입하니까 t0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t분포일 때는 기각력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우리 대규모일 때는 p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 t분포표는 예, 분포가 우리 z분포표하고 거꾸로 됐어요. 예, 거꾸로 되어 있어서 P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정확하게 그 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관법이라는 걸 가지고 어, 주어진 표와 표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두 수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비례식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 보관법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T분포에서는 기각력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T0가 T 알파 n-1 이상이면 기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은 T0가 반대쪽 마이너스 T 알파 n-1 이것보다 왼쪽에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은 오른쪽 반쪽에 가든지 T0가 T2분의 알파 n-1 이상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왼쪽 반쪽에 가든지 T0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 이하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기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편의점에서 닭고기를 재료로 해서 다이어트 핫도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핫도그의 평균 칼로리가 그 편의점에서 150kcal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허위 광고를 하는 건지,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 편의점에 판매하는 핫도그를 조사를 했습니다. 17개를 표본 조사했어요. 17개. 소규모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이제 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표본 평균 X바가 118.7kca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표본 표준 편차는 S는 22.6kcal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론을 위해서 가정을 해줍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야 우리 이론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가정했을 때 평균이 118.7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장은 150kcal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작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작다라는 이 경우를 가지고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118.7kcal를 작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핫도그의 평균 칼로리가 150kcal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0.01로 검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문제 자체에 이렇게 줄 겁니다.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딱 어떤 검정을 하게끔 문제를 딱 주겠습니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검정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단측 검정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여러분 주장이 뭔가요? 여러분 주장은 뮤가 150보다 작다라는 게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귀무가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뮤는 150이다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 들어갑니다. 표본 크기는 17이었어요.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도 계산해야 되죠? 해서 자유도는 n-1이고 잊지 마세요. 표본의 크기가 17이었으니까 거기서 1을 빼면 16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유의 수준 알파는 문제에 주어졌어요. 0.01로 해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값은 뭔가요? t 알파 n-1이죠? 예. 그런데 알파가 0.01이었으니까 t 0.01 n-1은 16.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t 0.01 16을 여러분들이 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표 볼까요? 0.01 하는 거 단측 검정에 있는 0.01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고 자유도 16 세로 열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0.01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고 그렇죠? 16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만나는 부분에 있는 수를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583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 보는 거 연습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t 알파 n-1은 2.583입니다. 표에서 찾았어요. 표는 물론 기말 시험 때 제공해 줍니다. 갖고 오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온 것은 쓸 수가 없고 제가 나눠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해서 그 여러분들 기말 시험 문제 그 시험지에 같이 이 분포표도 나눠줄 거예요. 그걸 보고 푸시면 됩니다. 주어진 대로. 그래서 표 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대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나눠준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정 통계량만 계산하면 되죠.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제 대입합니다. 루트 n은 17이었어요. 루트 17분의 s 22.6이었어요. 22.6 분의 x바 거기 주어진 거 보니까 118.7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뮤제로 비교 대상 15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루트 17분의 22.6분의 118.7 마이너스 150 이것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시험 때.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5.71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뭐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단측 검정인데 2.583 가지고 만들어진 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다는 주장이었으니까 왼쪽일 거고 부호 바꾼 거 그래서 마이너스 2.583하고 비교하게 되지요. 그렇죠?
왼쪽이니까 이것보다 더 작아야 기각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71이 마이너스 2.583보다 더 작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주장을 쓰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주장. 이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핫도그의 칼로리가 150kcal보다 작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몇 문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어떤 회사에서 라디에이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중심 튜브, 그 튜브의 안쪽 지름을 기계를 가지고 깎아냅니다. 1.40cm 지름이 안쪽 지름이 1.40cm가 나오도록 기계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기계가 1.40cm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계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20개 튜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20개 소규모네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1.50cm가 나왔어요. 1.40으로 맞춰놨는데 1.50이 나왔으니까 잘못됐죠? 기계는 더 나오든지 덜 나오든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나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0.15cm가 나왔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주고 우리 이론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표본 평균이 1.50이니까 달라요. 그렇죠? 기계의 세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의 세팅이 잘못되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되었는지 검정해라 하고 문제를 줬으니까 양측 검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의 주장은 뮤가 1.40과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요. 예, 1.40으로 세팅했는데 1.50이 나왔어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 다르다. 예, 이게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주장, 귀무가설, 뮤는 1.4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n은 20이었으니까 30보다 작아요. 소규모고, 그러니까 자유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검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n-1이 자유도고, 표본의 크기가 20이니까 20에서 1 빼면 자유도는 19. 그렇죠? 유의 수준 알파는 0.05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양측 검정입니다. 양측 검정이니까 t2분의 알파 n-1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알파가 0.05니까 2로 나누면 0.025. 그래서 자유도 19니까 t 0.025, 19. 이걸 찾으셔야 되죠. 오른쪽 표해 볼까요? 자유도 19 찾으시고 0.025 단측 검정 자리에서 0.025 이게 양측 검정이니까 나는 양측 검정에서 찾겠다. 그러면 유의 수준 0.05였으니까 양측 검정에서 찾으려면 0.05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선에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유도 19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해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어주시면 돼요. 2.093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T0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루트 n 표본의 크기는 20이었습니다. 루트 20 분의 s는 0.1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분의 x바도 문제에 있습니다. 1.50 그렇죠? 마이너스 뮤제로 예, 기계 세팅을 1.4로 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40 다 됐죠? 그렇다면 루트 20분의 0.15 분의 1.50 마이너스 1.40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3.33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93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교 대상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예,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3.33이 2.093보다는 더 크네요. 그렇죠?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문제에 있는 주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기계의 세팅이 잘못되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예제를 보세요. 출생 시 태아의 몸무게가 5.5파운드 미만이면, 미만, 작다라는 걸로 지금 문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조산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예, 표본 추출을 해서 몸무게를, 출생 몸무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5명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해 봤어요. 소규모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바 5.2파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5.5파운드보다는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는 1.2파운드였어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를 가지고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방사능 오염 지역이기 때문에 조산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조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정해라 했는데 위에서 조산이라는 것을 5.5파운드 미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은 5.5파운드보다 작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렇다면 작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단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단측 검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장은 5.2는 5.5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도 그럴 거다. 모평균 미가 5.5보다는 작을 거다. 예, 이게 여러분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뭔가요? 미는 5.5야. 예, 이게 귀무가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 시작해요. 표본 크기 15였어요. 30보다 작아요. 소규모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도가 필요하고 n-1이 자유도인데 표본의 크기가 15니까 15-1 자유도는 14가 되네요. 그리고 유의 수준 제시한 대로 0.05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단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은 t 알파 n-1을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알파가 0.05니까 t 0.05 계산하셔야 되고 자유도는 14였으니까 t 0.05 14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오른쪽 표에서 찾아볼까요? 자유도 14예요. 그렇죠? 그 다음 0.05 찾습니다. 예, 한쪽 꼬리에서 0.05 찾으셔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 14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렇죠? 만나는 곳에 예, 수를 찾으시면 돼요. 1.761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t 0.05 14는 1.761이다. 됐죠? 이제 검정 통계량 가지고 결정해 주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 t분포 따라갈 거니까 t0 그렇죠? 그 값은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제 대입합니다. n은 15였어요. 그럼 루트 15분의 s는 1.2였어요. 1.2 분의 x바는 5.2가 나왔어요. 5.2 마이너스 뮤제로는 5.5였어요. 해서 마이너스 5.5. 자, 그렇다면 루트 15분의 1.2분의 5.2 마이너스 5.5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9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왼쪽이지요. 1.761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761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왼쪽이니까 이 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서 작아야 기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0.972, 마이너스 1.761보다는 더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요? 여러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문제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태어난 그 아기들이 조산이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불충분하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단일 표본 가지고 모평균에 대해서 소규모 T 검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표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